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세 번째 운동과 건강 세 번째 수행평가인 학생 체력평가, 학습평가지를 작성하는 법을 권호민 선생님과 함께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팝스 측정하면서 평가지를 이미 다 받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평가지의 내용을 작성하셨을 텐데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작성하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수행평가에서는 어떤 내용을 중점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체력평가 학습지를 권호민 선생님을 모델로 권호민 선생님의 체력과 신체 구성을 기준으로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스는 건강 관련 체력 요인들을 측정을 해서 학생들이 현재 나이대에 맞춰서, 학년에 맞춰서 체력이 우수한가 미흡한가를 평가하는 평가 방법인데요. 심폐지구력, 근지구력, 순발력, 유연성, 그리고 키와 몸무게로 구성된 신체 조성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심폐지구력을 평가하기 위한 왕복 오래 달리기인데요. 왕복 오래 달리기 외에 심폐지구력을 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팝스에서 가장 많이 측정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셔틀런이기도 하지만 1.6km 달리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학교들에서. 왜냐면 이제 셔틀런을 하기 위해서는 음원도 필요하고 그거에 맞는 뭐 스피커 장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 하겠지만 없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1.6km 달리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전에 학교에서는 1.6km 달리기를 했었습니다. 심폐지구력은 오래 달리기 형태로 측정을 한다. 우리 권호민 선생님께서는 70개 정도를 기록할 것 같다. 원래 이게 지금 올해 팝스를 측정할 때 그 심폐지구력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오래 달리기를 하기에 부적합해서 저희가 일단 보류를 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여기다 작성을 하면 되죠? 우선 학생들이 1학년 때 이제 셔틀런을 다 했었기 때문에 1학년 때 기록을 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1학년 때 셔틀런을 하지 않았던 뭐 전학을 왔다거나 아니면 아파서 측정하지 못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상으로 본인이 생각을 해서 본인이 한 이 정도 수준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본인이 기록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70개를 예상하셨고, 등급은 이 몇 학년 기준으로 등급인가요? 저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고3을 기준으로 고3 한 건데 등급을. 사실 뭐 70개 이상 하죠. 네네. 70개 이상 하는데 그냥 다 1등급이 나오면 밑에 설명할 때 미흡한 부분이 없으면 이제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미흡하게 만들어 본 겁니다, 이제 제가. 네네. 뭐 이건 본인의 생각이고 가상이기 때문에 그쵸. 그렇다고 인정하고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근력 및 근지구력을 평가하는 윗몸 말아 올리기입니다. 보통 근력은 단 한 번에 힘을 발현하는 능력을 말하고요. 그렇죠. 근지구력은 그 힘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보통 저는 전 학교에서 악력기를 이용해서 근력을 네. 측정했었습니다. 네. 윗몸 말아 올리기 100개 적어 놓으셨네요. 네. 가능하죠. 가능하십니까? 아, 그럼요. 제 수업 시간에 해봤는데 90개 하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아, 제가 좀 더 젊으니까 저는 100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00개를 하셨다라고 이제 학생들은 그쵸. 기록한 횟수를 본인이 적는 거죠. 수업 시간에 했던 그 횟수를 기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순발력입니다. 순발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이제 순간적으로 얼마만큼 빠르게 힘을 발휘하느냐, 그게 순발력인데요. 이제 얼마만큼 많은 힘을 발휘하느냐가 아니라 빠른 시간 내에 얼마만큼 순간적인 힘을 발휘하느냐가 순발력이 되겠죠. 그래서 순발력은 제자리 멀리뛰기로 순간적으로 몸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점프를 할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제자리 멀리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호민 쌤이 270을 뛴다고 하셨는데 이거 대학 가기일 때 아니야.
우리 학생들 영상 열심히 봤으면은 알 거예요. 네. 제가 3월 달에 찍은 거였는데 그때 지금보다 체중이 한 5kg 많이 나갈 때인데 그때의 기록입니다. 아, 270. 네, 지금 뛰면 더 많이 뛰죠. 대학교 1학년 때 아니고. 아닙니다. 그때는 뭐 날라다녔죠 그때는. 네. 알겠습니다. 자, 유연성은 앉아있는 앞으로 굽히기, 앉아있는 굽히기로 측정을 하고 20cm를 기록하셨다고 쓰셨습니다. 실제로 지난번 저희가 팝스 안내 영상에 권호민 선생님 영상을 썼는데 20cm가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네. 20cm를 쓰셨고 다 1등급 기준이네요.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그 그래프에 윗몸 말아 올리기 1등급, 제자리 멀리 뛰기 1등급, 앉아 잇몸 굽히기 1등급, 키 몸무게를 이제 기준으로 BMI 수치를 했을 때 이제 24.5가 나오셔서 정상 체중으로 지금 1이라고 표시하신 거죠. 그렇죠. 정상 체중이기 때문에 1이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체중이나 과체중이 나온 학생은 2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비만인 학생은 3, 그다음에 고도 비만으로 나오는 학생은 4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면 한 2, 3 정도 되겠네요. 저번에 운동계획서 작성하셨을 때 기준으로 하면 3이죠, 3. 아, 네. 키는 안 컸으니까. 네. 아, 그리고 이 BMI 여기에는 이제 등급 그 지금 말해준 게 안 나와 있는데 정상인지 과체중인지 안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운동계획서 작성하셨을 때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본인이 작성했던 그 기록이나 아니면은 지금 좀 뭐 몸무게가 빠졌거나 찐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다시 구글 클래스룸에 들어가셔가지고 이걸 한번 거기다 작성을 해보시면은 이게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등급을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에다가 제가 BMI 구하는 공식하고 기준표를 한번 같이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아 근데 BMI는 여기에 숫자를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되게끔 이제 제가 만들어 만들었고, 놓으셔가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숫자가 저체중인지 네, 정상인지 어디에 판정하는 해당하는지. 거를 네. 한번 표를 영상에 올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그 여기 학습지에다가 1, 2, 3, 4로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왕복 오래 달리기도 원래 1등급인데 일부러 이렇게 그래프가 달라진다는 걸 그렇죠, 보여주려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프도 달라지고 이렇게 밑에 이제 2등급으로. 쓸 내용들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그래서 체력 평가를 해봤더니 나의 평가가 나는 심폐지구력이 다른 평가 영역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나 그렇죠. 매우 우수한 체력을 보유한 사람이다라고 그럼요. 이제 분석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아유 훌륭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굉장히 체력이 좋은 우리 권호민 쌤이었고요. 우리 교과서에 보면 이 체중을 가지고 기초 대사량과 또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활동 대사량을 구할 수 있는 공식들이 있어요. 네. 이 공식들을 우리가 이 대사량을 알아야 되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알아야 내가 얼마만큼 뭐 하루에 뭐 만약에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뭐 예를 들어 2000칼로리를 먹었다. 근데 내 기초 대사량과 뭐 활동 대사량이 뭐 하루에 뭐 한 3000칼로리다. 그러면은 자기는 평상시에 하루에 이제 1000칼로리를 오버해서 소비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체중이 점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 계획을 세울 때에도 만약에 내가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보다 식사량이 더 많다, 칼로리가. 그러면은 그 정도에 해당하는 운동을 계획을 세우신다면은 뭐 체중을 유지하거나 더 뺄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의 신체 체중을 기본 바탕으로 기초 대사량이 얼마고 활동 대사량이 얼마니까 그에 알맞는 식사를 해주면 내 체중 조절을 할 수 있는 건강 관리를 그렇죠. 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기초 대사량은 말 그대로 우리가 가만히 숨만 쉬어도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열량을 말합니다. 그래서 체중 곱하기 1.0 곱하기 24 이거는 뭐 간단히 마련해 놓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공식입니다. 공식. 자, 해서 권호민 선생님의 몸무게는 81kg이기 때문에 81kg 곱하기 남자는 1.0 여자는 0.9의 수치를 입력해주고 곱하기 24를 하면 개인의 기초 대사량이 나와지는, 이거는 뭐 근육형인지 아니면
근육이 없는 살찐형인지와 상관없이 그렇죠. 몸무게만 갖고 대중으로 네, 구하는 그렇죠. 평균적인 음식이죠. 네, 평균적인 수치죠. 1944 정도의 칼로리를 기초 대사량으로 81kg 몸무게인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는 소비를 한다. 이 활동 대사량은 여기 기초 대사량 곱하기 0.7인 거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사람이 그냥 힘든 운동을 안 하고 또 누워서 쉬지 않고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하면 기초 대사량의 0.7% 70%를 소모한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활동 대사량을 지금 70%의 활동 대사량 1360이 나온 거네요. 그래서 총 대사량은 활동 대사량과 기초 대사량 합친 3304.8 킬로칼로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권호민 쌤이 어저께 어떤 음식들을 먹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계란 2개, 커피 한 잔. 네, 아메리카노 한 잔. 뭐 어메리칸 스타일인가요? 제가 원래 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모카 커피를 엄청 좋아하고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근데 하루에 막 5잔, 6잔 이렇게 먹었었는데 그것만 거의 1000칼로리가 되더라고요. 커피 하루에 먹는 양만. 근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3월달, 4월달쯤에는 한 86kg 정도까지 나갔었어요. 근데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운동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체중 관리를 해야겠다 싶어서 한 달 됐나요? 이제 그죠? 한 달 좀 넘었죠? 한 달 좀 전부터 이제 식단도 조절을 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운동도 계획을 세워서 지금 같이 김시영 선생님하고 실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에는 보통 계란 2개, 아메리카노 한 잔 정도 먹고요. 점심을 보면 학교 급식이라고 나와 있는데 급식도 이제 그냥 정량만 먹습니다. 원래는 좀 많이 먹었었는데 지금은 정량에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 쌀 같은 경우에는 한 3분의 1 정도 줄여서 평상시에 3분의 2 정도만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저녁은 저도 모르게 너무 배가 고파서 짬뽕에 공깃밥까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어제는 좀 운동을 많이 했더니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죄송합니다. 과식을 좀 어제는 했네요. 저녁 때는. 그래도 총 그 섭취한 칼로리 양이 2010.9 킬로칼로리고 네. 소모 아까 대사량 활동 대사량과 기초 대사량 합쳤을 때 3,304 킬로칼로리 나왔기 때문에 그냥 1,300 킬로칼로리를 소모하셨네요. 그쵸. 그만큼 요즘에 살이 빠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자기 먹은 것과 이렇게 대사량을 비교해서 내가 살이 빠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운동이 더해진다면 더 빠른 속도로 뺄 수 있겠네요. 그쵸. 엄청난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실제로 먹은 음식의 이 칼로리를 구하는 방법은 원래 그 음식의 일부를 화학식에 태워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열이 얼마나 되는지 가지고 열량을 구하는데 우리가 직접 할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에 대부분 공개가 되어 그쵸?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만 칼로리를 쳐도 우리가 먹은 공깃밥 또 무슨 반찬 g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한 끼분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점심 학교 급식을 다 먹잖아요. 네. 그래서 학교 급식에 우리 영양교사 선생님께서 이상한 선생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다 작성을 해놓으셨어요. 칼로리를 그쵸. 작성을 해 놓으셨죠. 네. 그 칼로리를 적으시면 되고 아침과 저녁에 먹은 것들을 혹은 그 사이사이에 먹은 간식까지 포함해서 내가 얼마나 먹었나를 여기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나의 활동 대사량, 기초 대사량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더 먹고 있는지 덜 먹고 있는지가 확실히 나옵니다. 그걸 위해서 이걸 적는 거고요. 이거 지금 방금 간식 얘기하셨는데 간식도 여러분들이 뭐 오전 중에 드셨다고 하면 아침에 적어주시면 되고 뭐 오후에 먹었다면 점심, 그다음에 집에 가서 먹었을 경우에는 저녁에 좀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요새 간식도 하나도 안 먹고 있습니다. 사실 진짜. 근데 뭐 아시겠지만 한 달 좀 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제가 5kg를 뺐어요 지금. 티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5kg가 감량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앞으로 더 한두 달 안에 지금보다 한 4kg 정도는 더 뺄 생각입니다 저는. 축하드립니다. 그때 가서 축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이어트 지금 시작했는데요. 15년 되시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했는데 거의 10kg 정도 쪘습니다. 여기 영종고등학교 와서도 다이어트를 시작했는데 한 3kg 정도가 불었어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근데 김시영 선생님은 그쵸. 예, 김시영 선생님은 제가 같이 옆에서 봐서 알지만 같이 운동도 엄청 열심히 하시고 드시는 것도 조절해서 드세요. 근데 진짜 근육이 엄청 빠르게 불어나시더라고요. 진짜 근육형 비만이 맞는 것 같아요. 근육돼지. 근육돼지. 자, 이렇게 본인의 체력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본인의 대사량을 확인하고, 내가 얼마나 먹고 있는지 섭취량까지 확인한 후에 그 밑에는 이제 본인의 우수한 체력 요소와 미흡한 체력 요소를 적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호민 쌤은 근력 및 근지력이 우수하고 순발력, 유연성이 우수하다. 아까 측정한 것과 같이 써주셨고요. 미흡한 거는 심폐지구력이 좀 미흡하다라고 하셨고, 관련 운동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적어 놓으셨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거를 찾아서 적길 바랍니다. 이 운동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 타바타 운동 때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충분히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찾아서 기록하는 것이 또 공부가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상식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관련된 내용을 적으셨으면 그 옆에다가 우수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죠. 여기 한번 자평을 한번 해보시죠. 우수한 이유. 우수한 이유는 뭐 원래도 사실 좋았는데요. 원래도 좋았는데 제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배드민턴 운동을 이제 시작했어요. 여기 김지영 선생님도 계시지만 엄청 잘 치시지만 여기 같이 계신 선생님들처럼 저도 잘 치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냥 단순히 이제 게임만 하고 그냥 레슨만 받아서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더 빨리 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보강 운동을 제가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마침 또 올해 초부터 제가 다이어트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운동 프로그램을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운동 계획을 세울 때에도 지난번에 타바타 운동 계획도 세워서 아시겠지만 내가 시간을 내서 언제 어디 장소로 가서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 가볍게 할 수 있는 거 여기 보시면은 근력에 제가 턱걸이, 시트업, 스쿼트, 푸시업 이거는 특별한 장비가 없어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를 그냥 시간 날 때마다 계속해요. 그냥 여기에는 3세트라고 그냥 보여주기에 3세트라고 적었지만 사실은 하루에 3세트도 더 많이 할 때가 많거든요. 그냥 쉬는 시간에 잠깐 쉬다가 일이 없으면은 그냥 바로 시작을 하고 또 다시 수업 가고 또 와서 또 하고 또 수업 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관련 운동을 찾고 나서 나중에 운동을 하실 때에는 내가 막 계획을 세워서 오늘 뭐 저녁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동을 할 거야 라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진짜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을 간략하게 할 수 있는 운동들을 정해 두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수한 이유는 관련 운동을 하셨고, 심폐지를 미흡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심폐지구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닝이 제가 러닝이라고 썼지만 대표적으로 러닝이 가장 좋은 심폐지구력 운동이라 할 수 있는데 바깥에 나가서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거를 계속 지속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그랬고 그래서 제가 좀 미흡한 체력 요소로 넣어놓은 거거든요, 이거를. 근데 이제 저도 다이어트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하루에 30분 정도씩 러닝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렇게 내가 나의 체력도 분석해봤고 나의 대사량도 알아봤고 내가 우수한 체력 요소가 무엇인지 미흡한 체력 요소가 무엇인지 왜 그게 내가 우수했는지 왜 그게 미흡했는지를 알아봤고요. 이것들을 가지고 총평을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전체 한번 총평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일단 식습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아침, 점심에 어제 기준으로 아침, 점심에는 잘 참았는데 저녁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저녁 때 이제 높은 칼로리 음식, 특히 저녁 때는 높은 칼로리를 먹게 되면은 그게 바로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저녁에 대부분 먹고 몇 시간 뒤에 자잖아요.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그게 전부 다 이제 지방으로 갈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조절을 잘 못했다는 이제 평을 써놓은 거고요. 다음 수면 시간 같은 경우에 저는 거의 일정하게 이제 지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뭐 씻고 뭐 잠깐 있다가 한 저녁 11시쯤 취침을 하고 아침에는 한 6시에서 6시 반쯤 기상하는 거를 지금 몇 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면 시간은 잘 지키고 있는 것 같고요. 운동 습관도 제가 이제 운동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면은 제가 이렇게 운동을 계속 하더라도 몸에 부하가 오지 않는 때가 올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운동을 했는데 별로 힘들지가 않아. 그러면은 사실 내 체력 수준이 올라갔지만 예전 운동 패턴대로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내 운동 수준은 요만큼인데 난 요만큼만 운동을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개수를 늘리거나 세트를 늘려서 내 현재 수준보다 높게 해야지 더 체력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 늘릴 것이다 라고 적어놓은 거고요. 그다음 생활 습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의자에 앉아서 일을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저도 체육 선생님이 하지만 자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세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자세 교정에서 가장 좋은 거는 뭐 코어 운동이나 스트레칭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코어 운동은 이제 매트가 필요한 운동들이 많아서 사실 이제 사무실 같은 데서 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수업 가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 아니면 수업 가서 이제 학생들과 몸 풀 때 동적 스트레칭 끝날 때 정적 스트레칭 이건 웬만하면 같이 제가 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은 또 자세 규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활 습관을 썼고요. 그다음 마무리 전체적인 총평에서 이제 대부분 규칙적인 생활을 제가 하고 있고 뭐 다 대부분 괜찮지만 이제 식습관 부분에서 가끔씩 저녁 때 폭식하는 그런 습관들 그거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 그다음에 생활 습관도 뭐 스트레칭이나 코어 운동 시간이 될 때 코어 운동까지 한다면은 더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적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권호민 쌤이 작성하신 것처럼 본인의 한번 체력을 체크해 보시고 그와 관련된 내가 몇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고 그래프에 그려서 내가 전체적인 다른 체력 요소와 비교했을 때도 어떤 게 우수하고 어떤 게 미흡한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왜 그게 우수했고 그게 미흡했는지를 파악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이 수행평가는. 파악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나의 대사량과 식습관을 확인해서 내가 대사량에 비해서 많이 먹고 있는지 혹은 덜 먹고 있는지 이걸 파악하고 해서 총평에 내 식습관은 어떻고 내 수면 시간은 어떻고 내 운동 습관 및 생활 습관은 어떻다 그리고 내 체력은 어떻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나는 개선하면서 하는 것이 내 건강에 더 도움이 되겠다 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 수행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작성하실 때 저희가 한번 평가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건강체력 평가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요. 또 체력 종목과 관련된 체력 요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저희가 좀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지금 종목별로 위에 심폐지구력, 근력 및 근지구력, 순발력, 유연성이라고 이렇게 용지에다 써드렸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체력 평가서를 제출하는데 중점을 두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자신의 종목별 체력 측정을 기록하고 작성하고 평가 기준 등의 등급을 찾아 기록을 하였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부러 수업 시간에 예전에는 팝스 체력 측정하면 선생님들만 적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평가지를 나눠준 이유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신의 기록을 적어보고 내 등급이 어느 정도 등급이 나오는지 지금까지 사실 등급을 알려준 선생님들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1등급이다, 2등급이다, 뭐 4등급이다 내 수준을 알아야 그거에 맞는 내가 운동 프로그램 나중에 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평가 기준에 저희가 이런 걸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키와 몸무게를 이용하여 BMI를 구해보고 또 그 몸무게를 이용해서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을 구하여 작성하였다. 이거는 뭐 공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쵸. 산수입니다. 산수. 초등학교 3학년 체중 곱하기 1.0 곱하기 24 곱하기 0.7 뭐 이렇게 하면은 나와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했냐 안 했냐 여러분들이 내 기초 대사량을 구해봤냐 안 해봤냐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
식단표를 작성하고 식단별 칼로리를 작성하였다. 이것도 뭐 가장 기본이죠. 본인이 먹는 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 본인이 찾아봐야지 남이 아무리 말해줘 봤자 와닿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이만큼 먹었을 때 어느 정도 칼로리가 되겠구나를 알면은 그 다음에는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조절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평가 기준에 넣었습니다. 중요한 게 하기 귀찮아가지고 어제 아침도 안 먹었고 어제 저녁도 안 먹었어요. 학교 급식 칼로리만 딱 적으면 이거 점수 못 드립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적어주시네요. 적게 먹었으면 평소에 먹었던 걸로 안 먹었다면 만약에 진짜 어저께 안 먹었다면 평소에 보통 이 정도의 식사를 한다라는 걸로 적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이 얼마나 열량을 많이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걸 파악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활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 주시고요. 5번째, 우수, 미흡한 체력 요소를 분석하고 그 이유와 보강할 수 있는 운동 방법을 작성하였다. 그래서 어떤 체력 요소가 내가 우수하고 어떤 게 미흡하고 그걸 보강할 수 있는 운동은 무엇이고 왜 우수하고 미흡한지에 대한 이유를 각자 나름대로 이유로 적어주세요. 선생님들이 봤을 때 아 이게 누구 걸 보고 베낀 거다 이런 판단이 들면 점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5번째, 모든 문항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자신의 건강체력 평가를 총평하였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평가 기준 중에서도. 왜냐면 본인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평가를 매겨보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지 뭐 앞으로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자, 마지막은 더 좀 디테일하게 총평을 쓸 때 본인의 식습관, 수면 습관, 운동 습관, 생활 습관에서 체력 저하의 원인을 좀 찾고 그 해결 방안을 총평에 같이 작성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식습관이 어떻고 수면 습관이 어떻고 운동 습관이 어떻고 생활 습관이 왜 이래서 체력이 저하될 것 같고 이걸 앞으로 보완하면 살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온라인 클래스에 영상 올리지만 구글 클래스에 올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구글 클래스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수기로 작성했던 거를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작성해서 그럼 저희가 그 내용을 보고 작성한 파일을 보고 평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지난번에 우리가 타바타 수행평가를 했었는데 너무 아쉬웠어. 너무 진짜. 왜냐면은 학생들이 너무 다 잘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평가 기준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수행평가 채점을 할 때. 근데 그 평가 기준에 맞지 않았는데 너무 잘했어. 하지만 점수는 평가 기준에 맞춰서 줄 수밖에 없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평가 기준을 확인을 해 보시고 같이 작성을 해 주셔야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진짜 제발 꼭 명심하고 한번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수행평가가 예전에는 막 밖에서 뛰는 걸 하다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영상 찍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작성하고 하면서 학생들이 조금 아쉬워할 수도 있겠으나 저는 이렇게 본인의 체력 상태와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지랄 수 있겠으나 나의 건강 상태를 나 스스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열심히 수행평가 제출하기 바랍니다. 한 말씀? 제가 지난번 수행평가 할 때 너무 감동을 준 학생이 있어요, 저한테. 그 학생이 지금까지 이제 항상 뭐 실기 위주의 평가 이런 거를 하다가 이런 거를 진행을 해봤는데 처음으로 이제 본인 자신 스스로 운동하는 거 영상도 찍어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도 다시 해보고 계획도 세워보고 이런 걸 하면서 너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감동을 받고 저 그 친구의 팬이 되었거든요. 네. 아마 그 친구가 오늘도 이 영상을 보지 않을까. 누군지 알 거예요. 화이팅! 모든 학생들이 다 열심히 해주시면 모든 학생들의 팬이 되겠습니다. 자, 너무 수고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오늘 안녕. 안녕. 훔쳤네요. 가자!